안녕하십니까. 저는 AW2026 현재 지금 현장에 와 있는데요. AW2026은 한국, 중국, 일본 로봇에 대해서 서로 간의 국가들이 각각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품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기업 같은 경우 바로 실전에 쓸 수 있는 제품이 많이 전시되었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무적이었고 실제로 머신 비전이든 무인 지게차든 그리고 중앙 제어 시스템이든 전부 다 실제 현장 안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느낌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중 첫 번째 회사인 바로 하이크 로보틱스입니다. 하이크 로보틱스 같은 경우 머신 비전과 AGV 제품을 함께 가져가는 회사이고 멀티 코드 리딩 그리고 고속 코드 리딩 그리고 웨이퍼 OCR 2차 던지 검사 같은 제품에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스마트한 조명과 렌즈와 카메라가 인베되어 있는 이 작은 제품에 이 딥러닝 모듈을 녹여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이 이 제품을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했는지 저희가 세팅하는 화면을 직접 녹화한 화면이에요. 박스를 그려서 사진상에서 저희가 그걸 인식하기만 하면은 얘가 학습을 통해서 비슷한 모양이나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모양이 들어왔을 때 다양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스마트한 디바이스들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하이크 비전이라는 모회사인데요. 이 모회사 같은 경우 CCTV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10년 넘게 이 CCTV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영상과 그 다음에 그 AI 데이터에게 분석을 토대로 해서 하이크 로보틱스는 산업용 비전 솔루션이 만들어졌다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음에는 비전 나비라는 회사입니다. 비전 나비가 이야기하는 무인 지게차의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저희는 비전 나비 로보틱스 코리아라는 업체고요. 본사는 중국에 있지만 저희 이제 한국 지사에 소속되어 있고 저희는 무인 지게차, 로봇 지게차 솔루션을 턴키로 드리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인 지게차 같은 경우 실제로 다양한 경쟁 업체들이 많은데 비전 나비가 이야기하는 무인 지게차의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다른 지게차 같은 경우 라이더의 개수가 3개에서 5개 정도인데 이번 비전 나비 같은 경우 라이더의 개수가 총 7개 정도가 있는 회사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안정성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많이 넣냐라고 질문해봤는데 바로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회사의 기업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시어라는 회사입니다. 비전 나비는 안정성을 위해 노력했다라면은 시어 같은 경우에는 극한의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는 지게차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무인 지게차의 단점 중에 하나는 극저온과 극고온에 있어서 제한적인 활동을 보인다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번 시어 같은 경우에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이 지게차들이 온전하게 시스템적인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핵심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한국 기업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나 AI 비전 그리고 핵심 부품 기술 쪽을 조금 더 설명을 했다는 점이 한국의 특징적인 건데요. 한국의 코스닥 상장사에 되어 있는 시메스라는 기업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I 기반 로보틱스 하고 있는 시메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술력 자체가 사실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사에 비해서 조금 내세울 수만한 그런 것들이 좀 뭐가 있을지. 일단은 저희 완전 무작위한 것들을 입고되는 랜덤 팔레타이징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된 곳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밖에 상용화된 곳이 없고 데이터를 토대로 AI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한 성공률이라든지 그러니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성공률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현장에 도입된다는 거는 거의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갖고 있어야지만 저희가 충족해야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는 거의 99.5% 정도로 이제 목표를 하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AR 바탕으로 지금 이 물류 쪽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요. 단점 중에 하나는 바로 시메스의 플랫폼이 아직 준비 단계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시메스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로봇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에게 지금도 납품을 받고 있고, 그 납품을 토대로 해서 솔루션만 제공해주는 소프트 회사에 가깝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따로 플랫폼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 플랫폼은 개발 단계에 가깝고 상용화까지는 아직 어렵다 보니 결국 플랫폼을 가져와서 시메스의 소프트웨어를 입히는 방식으로 지금 작동 중이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으로는 로보티즈라는 기업입니다. 로보티즈는 한국에서 액추에이터 쪽 강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보티즈라는 회사는 네. 주요 제품으로는 로봇 액추에이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네. 로봇 액추에이터로부터 파생되는 이런 핸드, 네. 매니플레이터, 로봇 네. 플랫폼까지 지금 제작하고 있는 하드웨어 업체입니다. 중국에 있는 기술들이 상당히 로봇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네. 중국과의 경쟁상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 좀 알 수 있을까요? 중국 제품들도 물론은 많이 좋아지는 면도 있긴 한데, 저희는 이제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원천 기술을 가진 네. 업체로서 조금 더 좋은 품질과 기술력을 보여드리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 AI 워커라는 제품을 네. 선보여서 로봇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는 실제로 코스닥에 상장되어서 주가도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던 기업이고, 로봇의 대장이라고 할 정도로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액추에이터의 기술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가장 월등히 높다라는 것은 제도 현장에서 동일하게 봤는데요. 유연함 속에 아쉬움은 바로 힘 조절 능력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이 안타깝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업은 화낙이라는 기업인데요. 화낙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자동화 회사입니다. 네. 자동화 업계에서는 화낙하면은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중국이 지금 로봇 업계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네.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로봇의 강점이 뭘까요? 아무래도 산업용 로봇의 시초는 일본입니다. 네. 현재까지도 일본이 시장 점유율을 가장 높게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이 또 기술이 좀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 화낙과 같은 일본 회사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네. 하나만 열심히 팝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품 자체의 내구성이라든가 뭐 신뢰성, 네. 이런 것들은 감히 중국이나 이런 데서 아직까지는 따라오기 힘들죠. 일본의 로봇 산업 같은 경우 태동의 시작은 일본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과 중국에게 퍼진 것만큼 전통적인 고장으로서의 현재 내구성과 신뢰도가 상당 부분 높았습니다. 대신 단점 중에 하나는 일본의 폭발적인 정밀과 신뢰도는 입증했지만 앞으로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춰지는 것이 상당히 없었다라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었던 거고요. 한중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묶어봤었을 때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 있는 기업의 성격과 특징들이 살짝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로봇들을 전시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천 능력 그리고 AI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많이 접목시켰는가가 핵심이었던 거고, 일본은 내구성 그리고 정밀 제어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강점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은 빠른 확장과 현장 적용성, 한국은 소프트웨어와 핵심 부품, 일본은 정밀 제어와 신뢰성. 이 차이가 이번 전시에서 꽤나 선명하게 볼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